네, 안녕하세요. 요스피도 박선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왕오징어 채비 지선길이의 장단점과 낚싯대 선택할 때 길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왕오징어 채비 채비가 제가 여러분이 좀 잘 보이게 색깔 있는 실로 했는데, 자, 이렇게 아위로 이제 올라가는 기둥줄, 그죠? 기둥줄이 있고, 음, 기둥줄이 있고, 이 기둥줄 옆에 옆으로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이 있는데, 일반 시중에 만들어서 파는 보면, 이 기둥줄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이 지선 길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뭐 그분들도 그,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만들었겠지만, 음, 그 일본에서 나오는 뭐 채비도 마찬가지고, 하야부사나 요절이나 이렇게 기존 이렇게 매에서 파는 세트들로 보면 초리 길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이 초리 길이는 스틱을 사용했을 때 하고, 이런 스틱이나 오징어 스틱이나 안 그러면 우리 야마시타에서 나오는 이런 스틱을 사용했을 때 오징어 잡는 채비랑 이렇게 액이나 수평 액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초리 길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일반적으로 스틱으로 왕오징어 잡을 때 이제 스틱 선택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초리의 길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안 드려서. 자, 첫 번째 파란색은 이 기둥줄에 바로 스틱을 바로 다 묶었어요. 기둥줄 다 묶고, 그리고 여기 투명색은 제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한 1cm 정도, 1cm 정도 간격을 두고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은 보면 지금 그건 한 5, 6cm 정도 약간 길게 매도가 있습니다. 길게 매도인데. 자, 이 쥐선의 길이에 대한 장단점은, 제일 우선은 두 개를 한번, 음, 기둥줄에 가까운 거와 기둥줄에서 1cm 떨어졌는 채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파란색,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은 스틱 밑에 바늘이 기둥줄에 붙어요, 그죠? 기둥줄에 붙습니다. 그런데 기둥줄에서 지선을 1cm 정도로 그 내놓은 채비는 이 바늘이 기둥줄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러면 길게 매는, 여기 주황색 같이 이렇게 길게 매놨는 거는, 자,
이렇게 길게 매면 기둥줄이 이렇게 처지죠, 그죠? 이렇게 처지니까 당연히 지선이 이렇게 길면 처집니다. 당연히 이 스틱 무게로 인해가 처지면 당연히 이렇게 바늘이 기둥줄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징어를 잡다 보면 잡아올리다 보면 이렇게 스틱 바늘이 기둥줄하고 접촉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그 기둥줄에 기스가 나서 기둥줄이 터지기도 하고, 자, 오징어가 바늘을 감싸 안았을 때 이 기둥줄하고 많이 붙어 있으면 오징어가 기둥줄을 같이 이렇게 안아서 오징어 이빨이나 이런 데 의해서 기둥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바늘이 하얀색 같이 이 지선 길이가 1에서 1.5cm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 스틱 바늘이 이 기둥줄보다는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이 무게가 있어도 이렇게 무게가 있어도 지금 기둥줄이 약간 처져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있어도 바늘이 이 지선이 처져가 있어도 기둥줄에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1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하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붙는 걸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뭐 이래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법은 없죠, 그죠? 모든 낚시에는 정석, 정법, 뭐 이게 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기둥줄의 손상도 심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왕오징어 잡으러 갔을 때 왕오징어가 잘 안 잡혀서 그날 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화살촉하고 소자가 같이 나오는 포인트로. 그런데 다른 데는 많이 잡는데 집에 오신 분들이 잘 잡지를 못해요. 제가 이유를 보니까 오징어 낚시는 거치해 놓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오징어가 잘 물지를 않습니다. 액션을 계속 주셔야지 오징어가 바늘에 무는데, 낚시가 잘 안 된다고 거치해 놓고 낚싯대 끝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징어가 잘 물지를 않죠. 근데 그 와중에도 거치해 놨는데도 오징어를 잡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스틱을 쓰는 게 아니고 애기 DTD, 하얀색 DTD 애기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스틱은 그를 가만히 놔두면 안 물고, 이런 애기 종류는 물속에 있으면 이 녀석이 수평으로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놔도 오징어가 와서 지나가다가 문다. 스틱도 뭐 오징어 때가 많이 지나가면 가만히 놔놔도 무기는 무겠죠. 근데 스틱은 될 수 있으면 액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과 끝날 때까지 액션을 주셔야 됩니다. 오징어 액션은 그냥 이 스틱이 슬렁슬렁 이렇게 움직이면 그 액션을 주는 이유를 오징어가 물게 하기 위해서 액션을 주는 게 아니고, 배 주변에 그 불빛에 돌아다니는 오징어를 배 채비에 오도록 유인하는 거거든요. 스틱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주변에 있던 녀석들이 그 스틱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할 때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녀석이 스틱을 올라갔다가 천천히 폴링 될 때 그때 무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손님들에게 이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액션을 낚싯대 것을 스틱이 물속에서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액션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주다가
낚싯대를 또 천천히 들어보라고. 왜 그러냐면 빠르게 휙 하면 오징어가 스틱을 보고 오는데 물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인식이 너무 빨리 팍팍팍 움직이니까 오징어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 무늬 오징어 잡을 때도 보면 무늬 액션을 막 줬는데 무늬 오징어가 액션을 주다가 딱 스테이가 탁 들어갈 때 덮치듯이 두 종류 뭐 마찬가지입니다. 갑오징어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이 빨리 움직이게 해서 유인을 주고 천천히 내려간다든지 천천히 올라올 때 공격을 하니까 액션을 휙 뭐 그런다고 해가 액션을 천천히 어느적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 오징어가 오질 않아요. 이게 빨리 그 움직이게 만들고 천천히 들어 올려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 낚싯대를 그래 안 갖고 오니까 그런데 자, 빨리 촥 했는데 이 녀석이 내려가려면 어느 정도 추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3단, 뭐 4단, 5단 썼는데 10호, 20호 추를 달고 이거는 올라가는데 내려가려면 세워라 내워라 내라. 그러니까 한 30호라든지 무게가 100g 정도 되는 이 정도 3단에 25에서 30호 정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 이 폴링 될 때 오는데 이리 올라갔다 바늘이 거꾸로 이렇게 폴링대가 내려가요. 폴링대가 내려갈 때 그때 물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는 속도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폴링 될 때 내려가면 손님들이 낚싯대를 쑥 내려놓는데 로드를 줄을 풀어서 쭉 내려가는데 보면 바로 챔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벗겨집니다. 왜? 바늘이 이렇게 갔다가 폴링 될 때는 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내려가는데 오징어가 바늘을 탁 덮쳤는데 이거를 충무게로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바로 챔질하면 어떻게 했어요? 챔질하면 바늘이 역으로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벗겨지는데 이게 폴링 될 때 오징어가 탁 바늘을 몸체를 무는 게 아니고 거기 와서 바늘을 공격해요. 그럼 탁 안으면 이 녀석이 지가 물고 옆으로 찌 째고 갈 때까지 물고 채비를 당길 때까지 몇 초간은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낚싯대가 폴링 되면 줄이 넉층하다고 바로 챔질하면 벗겨지는 이유가 바늘이 올라갈 때는 툭 걸리면 바로 챔질을 하셔도 돼요. 왜? 바늘이 이렇게 있기 위로 당기니까 잘 안 벗겨집니다만 폴링 될 때는 바늘이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탁 덮쳤을 때는 이 녀석이 지가 물고 무기를 당겨갈 때까지 기다리고 챔질을 하시면 거의 한 90% 이상은 벗겨지지 않고 자, 그리고 아까 채비 길이 이제 제가 기둥줄에 한 1cm나 1.5cm 정도 되면 안 붙는다. 이제 기둥줄 손상도 없고 좋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다음에는 요렇게 그 기둥줄에 채비 이 스틱이 딱 붙어 있으면 위에서 액션을 빠르게 이렇게 줬을 때 스틱 액션을 줬을 때 이게 기둥줄에 딱 붙어 있으면 액션이 그냥 까딱까딱 이래요. 물속에서 휙, 휙 이렇게 내가 휙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액션을 주는 목적은 오징어 입질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오징어가 내 채비에 오도록 유인하는 목적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휙 갖다 내려올 때 쓱 내려와야 되는데 요 녀석이 너무 기둥줄에 딱 붙여가지고 뭐해놓으면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1cm 정도 기둥줄에 1cm 정도 떨어져 있는 녀석은 휙 올라갔다가도 폴링 될 때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폴링 되고 그 이유도 있고 그죠? 그럼 긴 거는 어떻게 돼? 긴 거는 그 이거같이 지선 간격이 긴 거는 또 액션을 주면 기둥줄에 이 스틱의 액션이 바로 전달이 잘안돼. 이게 기니까 흐느적 끓는다는 거지. 휙, 싹 이렇게 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땡기면 휙 스르륵 이런 식으로
기둥줄이 길면, 기둥줄이 길면, 기둥줄의 이 지선 길이가 길면 액션이 그렇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기둥, 우리 손낚시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화살 잡을 때 이 작은 11cm 스틱과 3단 채비를 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낚시로만 검증된 게 아니고, 제가 그 오징어배 선장 10년 하면서 선원들이, 여러 명의 선원들이, 한 10여 명의 선원들이 전부 다 같은 채비를 해서 오징어를 잡아요. 그죠? 잡는데, 누가 많이 잡는지. 열심히, 오징어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처음과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잡습니다. 힘들다고 그냥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 잡는다고 일어서서 잡으면 오징어는 물속에서 떼지어서 배 주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면 다음에 또 다시 올라면 시간이 걸리고, 오징어가 진짜 많으면 옆에 사람 잡으면 같이 놀겠지만 그 사람이 잡고 나면 또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잡는다고 일어서서 낚시를 하면 그 사람 아무도 못 잡아요. 잡히든 안 잡히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잡습니다. 선원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잡지만, 그 선원들이 오징어 낚시를 그 중에는 10년, 20년 되는 어부도 있을 거고, 그 어부들이 다 연구를 해봤겠죠. 이렇게 기둥줄에 가까이 지선을 바짝 매보기도 하고, 이렇게 길게 이건 매기 나름이니까 저번에 제가 매는 방법 길게 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다수 1에서 1.5cm 사이의 지선 간격으로 맨다.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에 물속의 액션이 제일 적당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스틱에 대한 거죠. 자, 이렇게 애기는 가까이 이 채비의 기둥줄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지선 간격이 한 뼘 이상 먼 게 더 유리합니다. 왜? 이 녀석들은 수평액이기 때문에 물속에 가면 바늘 무게 이렇게 쳐져가 있는 게 아니고, 물속에 추 무게로 딱 힘을 받으면 물속에 내려가면 옆으로 이렇게 채비면이겠네. 이렇게 맺어 있다면 옆으로 기둥줄에서 지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게 너무, 이 녀석의 역할은 수평에게가 물속에서 흐느적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오징어를 유인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기둥줄에 딱 붙여가면 오면 그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유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틱 액션 주는 거하고 이 수평액이 액션 주는 거하고, 이 녀석을 우리 스틱액이 주게 돼 휘끄르면 여기 팔딱 물속에서 팔딱팔딱 깜짝거려요. 그래서는 안 되고, 기둥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는 1.5cm 쓰던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애기를 사용했을 때는 가까운 것보다 약간 긴 게 자연스럽게 오징어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 수입품이나 이렇게 채비가 맺어 있는 스틱도 이렇게 그런 이유에서 조금 길게 매하는 것 같은데, 액션을 줄 때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채비만 이렇게 돼가 있는 거에 지선이 길게 돼가 있는 거는 애기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셔도 무난하다. 제일 오랜 선장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번에 이 스틱 맬 때 제가 인터넷에 오징어 스틱을 어떻게 매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유튜브께서 제가 매는 방법이 아니고
이걸 이제 자기가 3단이고 4단이고 5단이고 이렇게 할 때 스틱을 갖다 놓고 여기 구멍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래 자기 하는 대로 끼우더라고. 이렇게 내가 3단 쓰려면 3단을 이렇게 끼우가 이제 이걸 이제 1m씩 이렇게 간격을 해서 매는데 이래 하려면 다 일일이 끼워야 되잖아, 그죠?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 일일이 끼워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끼워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같이 이 시선 간격을 안 주고 그냥 딱 이 돌려가 매는 건 어디서 그렇게 매시더라고 매는데 그냥 끼워가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바짝 졸아서 이렇게 쓰시더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그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둡고 밝고 어두운 이렇게 놓고 딱 간격을 맞춰서 50초에서 50cm 접었어. 그럼 굳이 미리 다 끼워놓고 할 필요를 접어서 구멍에 넣으시고 여기 구멍에 넣으시고 바늘을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두 바퀴 하면 좀 풀려요. 세 바퀴 딱 돌리시고 딱 위로 야마시타 스틱에 이렇게 옆에 보면 옆으로 구멍 옆에 홈이 있어요. 홈에 이렇게 딱 졸아가 세 바퀴 돌리면 요게 딱 고정됩니다. 이렇게가 뒤에 지선을 안 돌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게 요라면 어떻게 돼요? 까딱까딱 하죠, 그죠? 물속에서 액션을 좀 이렇게 까딱까딱 하니까 자연스러운 액션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기동줄에서 지선 간격을 두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돌려서 이렇게 바늘 깨놓고 딱 1cm에서 1.5cm 정도에서 이렇게 당기고 조를 때는 침을 바르고 이렇게 딱 매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 까딱까딱 그려지는 거 보이시는지 이렇게 매놓으면 여기 스틱이 짧아서 11cm라 바늘이 무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둥줄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매시는 게 채비는 제일 여러분 낚시하는 데 도움이 되시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오징어 낚시는 낚싯대를 가만히 걸어 놓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액션을 줘야 된다. 그래야 열심히 해야 액션을 많이 줘야 주변에 오징어가 그 본인 채비부터 옵니다. 가만히 걸어 놓고 있으면 놈들 방금 못 잡아요. 뭐 애기 종류 이런 거는 걸어놔도 한 마리씩 와가 무는데 그 한 마리씩 무는 게 답니다. 빨리 무는 수심을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오징어 잡을 때 낚싯대의 길이 방어오징어나 화살촉 화살촉은 뭐 이게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3단, 5단을 하셔도 애깅 때나 뭐 볼락 때나 이런 쭈꾸미 채비나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왕오징어 한 마리가 물속에서 체장이 30cm 되는 왕오징어 한 마리가 물속에서 물을 뿜는 힘이 일반 스피닝릴 3000번 스피닝릴가 한 마리 물었을 때 물을 뿜으면 감기가 힘들 정도로 그만큼 힘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3단 채비에 만약에 3단 채비에 오징어 3마리가 다 물었다. 천천히 한 마리 물어가 힘들어서 천천히 감아 올렸는데 뒤에 따라와가 2마리가 더 물어 3단 채비에 다 물었다.
안 겪어보신 분은 거짓말이라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3단 채비에 오징어가 3마리 다 물면 줄이 터지거나 에깅 때는 부러집니다. 화살 쪽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왕오징어는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왕오징어 낚싯대는 3단에서 5단 쓰시면 그다음 문어로드가 제일 적당합니다. 요즘 문어로드가 예전 같지 않고 2대8로 흐림은 되게 강하고 끝초리만 연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도 문어로드는 50호, 뭐 60호 정도 추도 견딜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고 일반 왕오징어는 뭐 3단, 5단 채비는 한 4, 50호 추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로드를 쓰시는 게 스피닝릴보다는 베이트닐이 조금 힘이 덜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기왕이면 수심 나오는 수심 체크가 되는 베이트닐이 더 좋고요. 빨리 수심, 무는 수심대를 집어대는 무는 수심대를 알아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낚싯대 길이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 6.8에서 7피트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보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일반 그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그러면 수면 배가 있고 옆에 배가 이렇게 생겨지거든. 한쪽에는 하우스가 이렇게 있다. 그 배마다 이 위에 있는 집어등 위치가 배마다 위치가 배에서 높이가 거의 좀 다 달라요.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어등 위치하고 우리 그 977 방어징어 잡는 배들이 이제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징어는 어느 지점에서 낚싯대가 내려가야 제일 오징어가 잘 무냐면 여기 이렇게 집어등이 있는 게 사람이 오래 써 있고 불빛이 배 안쪽에 배 옆에 그 흔들려 있는데 불빛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불빛이 이렇게 여기 그 배 이제 옆에 선수 옆에 그 현측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그죠? 밝은 부분.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 지점 이 경계 지점으로 낚시 바늘이 내려가야 그 오징어가 제일 잘 물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배 옆면에서 거의 한 1m 70에서 2m 이 부분이 1.7에서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7피트 정도의 그 2m 정도 되는 낚싯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바늘이 내려갔을 때 오징어가 제일 잘 납니다. 왜 그러냐면 오징어가 우리 그 배가 배가 노래 있으면 이게 제가 이게 맑은 부분 그리고 이게 어두운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밝고 어두운 경계 지점을 타고 오징어 떼들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 때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 때도 있어요.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집어낸 오징어가 그렇게 빙글 배주위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요 경계 지점으로 낚시 바늘이 내려가는 게 오징어가 제일 잘 문다. 뭐 낚시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오징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 때는 일본에 써가 있는 분이 딱 잡으면 뒤에 분 드르르르 이렇게 입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또 나중에 보면 이쪽에서 순서대로 드르르 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좌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오징어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한쪽엔 우연의 자연의 한쪽 현에 동시에 다다닥 묶을 때는 오징어 떼가 이렇게 주위를 돌다가 내 옆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동시에 같이 쓱 들어올 때는 한쪽 편에 이쪽 편의 사람들은 안 보는데 이쪽 편의 사람들이 다 동시에 접근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낚싯대 길이가 그 1.7에서 2m 정도. 자, 어떤 쪽에 보면 그 갈치 잡는 긴 낚싯대 3m 뭐 30, 3m 60 긴 낚싯대를 갖고 와서 이렇게 길게 밝은 부분에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묵니다. 안 무는 건 아니고. 그런 이렇게 긴 낚싯대를 쓰는 것보다는 뭐 본인들이 경험을 많이 봤을 테니까 긴 낚싯대를 쓰는 것보다는 이 밝고 어두운 부분에 경계 지점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잘 문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림이 잘 보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제가 한 7피트 정도의 길이의 낚싯대가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낚싯대 길이 선택 이유라든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다에서 우리 손낚시, 줄낚시에 액션 주는 방법 그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